천방지축, 좌충우돌, 통제가 불가능한 개구쟁이 6남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이들과의 전쟁에 지쳐버린 엄마. 와. 들어. 들어. 나도 귀찮고요. 어차피 꺼낼 건데 뭐하러 정리해요? 정리정돈 전문가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방의 모습. 집안 구석구석 생활 공간을 점령해버린 엄청난 양의 옷가지들.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두텁게 쌓인 먼지. 공기 좋은 데서 사시면서 공기를 더 아주 그냥 아니 더 공기가 안 좋아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살림살이들과의 사투. 하은아 저기 음료수를 청소만만 프로젝트의 특급 미션. 40년 묵은 먼지를 퇴치하라.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클린하우스 드림팀. 때를 부수고 다시 씻었으면 쓰겠어. 잘 됐지 이제 예쁘게. 이 집에 몇 식구가 좀 살고 있나요? 애기들 6명에다가 네. 애 아빠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여기 식구 한 9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큰딸 아름이, 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아들 김다운, 안녕하세요. 우리 셋째 김하늘, 아, 우리 보라. 인사해야지. 귀염둥이 우리 김우주, 안녕하세요. 김우주 여섯째 우리 김태양. 굉장히 오래된 집 같은데 얼마나 됐나요? 저 한 초중학교 때부터 지은 집이라 한 40년도 지난 것 같아요. 무려 40여 년 전에 지어졌다는 낡고 오래된 흙집.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여기저기 집안 곳곳이 벗겨지고 갈라진 모습 투성이었는데요. 집이 오래돼서 네, 벽에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흙집이라 그런 것 같아요. 좀 흙집이라? 애들이 이렇게 막 등을 이렇게 막 치고 놀고 막 그래서 그래가 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렇다면 6남매의 생활 공간은 어떨까요? 할머니와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 이곳에서 사람이 생활한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옷과 각종 살림살이로 채워진 할머니 방. 방 구석구석까지 옷들이 점령한 상태였는데요. 이미 서랍장안은 옷으로 꽉 차 있는 상황. 제대로 된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체 이 많은 옷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이렇게 많으세요, 옷이? 제가 옷 욕심이 좀 많아요. 옷 욕심이 많으세요? 예, 좀 그래가지고 좀 저기 해요. 이 옷을 다 사신 거예요? 누가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안 입는 옷들은 좀 버리고 그러지 않나요?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옷을. 거기 뭐 있어요? 비누리 같은 그런 거 담아둔 것 같아요. 비누리 그런 거 담아둔 것 같아요. 방 한쪽을 채우고 있는 망가진 서랍장은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야? 안 열어져요, 안 열어져. 오래돼가지고. 아, 오래돼서 안 열리는 거예요? 네. 방 안에 있는 다른 가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서지고 망가지고 성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때 장롱 뒤쪽에 숨은 공간을 발견한 제작진. 이게 요가 있었네? 있어요. 그거는 작동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아요. 겨울에 안 쓰셨어요? 예, 안 썼어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 몰랐어요. 물건 어떻게 꺼내요, 저거?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쪽 공간에 접근해보는 장영순 씨. 하지만 가구와 물건에 막혀 접근이 쉽지 않은데요. 김하늘! 결국 다급하게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빨리 와봐, 좀. 이리 와봐. 오늘아, 저 박스 뒤쪽에. 조심해. 엄마 이거 잡아줘. 뭐를 잡아줘? 밑에 쳐. 이거야. 어찌야, 좀. 숨겨진 공간 깊숙이 감춰져 있던 이 먼지 쌓인 물건의 정체는?
안 쓰시는 거죠? 아니 쓰는데요. 쓰세요? 네. 뭐 할 때 쓰세요? 반찬통 같은 거 담을 때 써야 되는데. 그 이거 왜 이거 했었지? 이건 또 반찬통과 마찬가지로 먼지를 한가득 뒤집어 쓴 보온병부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까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도 모르는 잊혀진 살림살이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데요. 바꿔야지 뭐. 그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 위에 정리해 놓은 어머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 몰랐어. 가지고 없어가지고 맨날 샀는데. 이 집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기가 싫어요. 저 혼자서는 애들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모르는데 엄두를 못 나겠더라고.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어디가 좀 안 되세요? 당뇨가 있어서 좀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떨 땐 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너무 심하게 일하다 보면 또. 어쩌다 당뇨가 생기셨어요, 어머니? 저 첫 아기 갖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19 어린 나이에 결혼해 6 아이의 어머니가 된 장영순 씨. 정신없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그녀의 몸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청소도 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돼요. 아이들이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큰아들의 방도 정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입구부터 이불과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정리를 해보는 장영순 씨. 어머니 네. 여기가 누구 방이에요? 여기 우리 아들 방이에요. 아들 방이요? 예. 예, 아들 혼자 써요. 근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아유 모르겠어요. 나 화장지도 여기다 막 쑤셔넣고 나를 쳐놨네 아주. 와 내가 못 살아 진짜로. 쓰레기통 여기 있어도 여기 있는데 여기다 안 넣어놓고 양말도 아주 우와 양말도 냈다 저기 갖다 놨는데 안 갖다 놓고 여기다 벗어 넣어놓고 아주. 방에다 봐요. 여기다 이렇게 아무 데나 집어 던져불고 그런 거 봐보세요.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장영순 주부. 그녀가 찾아낸 물건의 정체는? 어머니 그거 엄청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저 이제 봤네요. 아니 이게 네, 버린다고 했는데 네. 그냥 저기 놔뒀어. 저건 뭐예요? 저 걸려 있는 거? 우리 여기 냄새 나지 말라고 일단 이거는 걸어놨어요. 제가 언제 걸어 놓으신 건데요? 이거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나? 한 3년 됐을까? 심지어 냄새 제거를 위해 걸어놓은 방향제가 오래돼서 썩어가는 상황.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방향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 잡힌 충격적인 장면. 장롱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세월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두텁게 먼지가 쌓여 있는데요. 방 청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미줄 같은 것도 네. 좀 많고 먼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 어머님이 예. 그리고 이 방의 가장 큰 문제도 역시나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 전혀 분류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잃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우리 아들 침대 빨아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 봐보세요. 볼살에서 진짜 다 했을 텐데. 아 이거 땀냄새 나네요. 우리 아들이 또 저기다 쑤셔넣어놨어요. 그럼 여기 어머니 청소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요? 네. 한 달 됐을까? 네? 한 달이나 됐을 거예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뭐, 절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뭐 지 물건 만지는 것 자체도 싫어라 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없을 때 하죠. 왜 한 달 동안 청소한다면 뭐지? 하루 치워두면 또 그대로 있으니까 치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진짜로.
치우기 무섭게 다시 어질러진다는 6남매의 집. 과연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6남매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지러운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노는 남자아이들. 그 시각 옆방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쏟고 쏟고 또 쏟고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방안. 쏟고 어지르고 집어던질 뿐 정리정돈은 할 생각이 없는 아이들. 아름아, 보다 못한 엄마의 잔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장난감 좀 치워라 좀. 왜 싫어? 엄마 힘들어 죽겠어. 좀 치라고. 어? 김호준. 우와, 재밌겠다. 집어넣어라 빨리. 우와. 뭐 왜 또? 내가 안 하고 돌아야 좀. 엄마 죽겠어 하다 진짜. 내가 어지럽힌 거 아니오. 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들어요. 들어오는데 빨리 차야 되고 많지냐? 근데 근데 왜 평소에 정리를 좀 안 해요? 왜 안 해요? 네? 나도 귀찮고요. 어차피 꺼낼 건데 뭐하러 정리해요? 문제는 이런 좁고 지저분한 방에서 놀다 보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요. 장난감 같은 걸 동생이 동생이 안 치우고 그냥 놔두니까 모으고 봐봐가지고 발에 피가 조금 나는 적이 있어요. 홀로 정리정돈을 하는 장영순 씨. 매일같이 반복되는 6남매의 뒷바라지에 많이 지쳐 보입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빨래의 양도 상당한데요. 어머니 빨래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좀 하세요? 2번이요. 네? 2번. 2번.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되는 집안일과의 전쟁. 하지만 간단한 집안일조차 그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뭐 이렇게 보세요? 아 이거 세제인지 몰라가지고. 왜 안 보세요? 아, 시력이 어렸을 때부터 나빠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재봐야 조금 조금 희미하게 보이던가 해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장영순 씨. 청소와 빨래같이 꼼꼼하게 해야 하는 집안일이 그녀에게는 특히나 더 어렵다는데요. 청소하는 거나 빨래하는 거나 근데 제가 빨래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가끔 지저분하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속상하긴 해요. 그날 오후 어디 갔다 왔어? 회사 갔다 왔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6남매의 아빠 김병수 씨. 아이고, 아빠 이제 아빠! 가요. 아이고, 이제 너고. 아니 근데 이렇게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요? 예, 오래간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다고요? 예, 왜 오랜만에 오세요? 회사에서 일하고 좀 멀나본 게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쉬는 날 같은 날 이렇게 오고 일 없는 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못 봐요 애들은. 아니 그러면 아까 어머니한테 몇 번 정도 오세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요. 아, 세네 번 정도. 이게 뭐야 반이? 그러네 좀 정리 좀 하자. 싫어. 엄마 싫은데 내가 왜 엄마 듣거든. 아빠 청소하러 왔잖아. 한 번씩 오시면 집이 항상 예, 좀 이런가요? 그래요. 예. 머리 아파 괜찮았고 막 애견한테 많이 미안하죠. 같이 있으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일 때문에 좀 떨어졌다 본 게 좀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가 늘 안쓰러운 남편 김병수 씨. 오늘 어땠어요? 아 몰라. 힘들지? 힘들어 죽겠냐 애들 말 안 들어가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시각. 방에서는 또 한 번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아버지가 사온 과자를 두고 다투는 아이들. 먹어라 그냥. 식사 전이라고 못 먹게 하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맙니다. 왜 아버님은 좀 아이들한테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나이 조금요.
애견마다 강해. 하나 떼야겠다. 결국 식사 전 배불리 과자를 먹은 아이들. 이럴 때마다 아내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먹어, 스스로 막 흙입니다, 흙. 자주 못 보잖아요, 사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더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아닌지. 만약 그런 점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강하게 못 가고 오는 게 아무래도. 네. 자주 보고 오다 보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 뭐랄까 정이 좀 더 가더라고요. 자주 보는 것보다. 한 달에 그래도 한 3-4번 오신다는데 그래도 반갑지 않으세요?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아버님 좀 오시면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잘 안 도와줘요.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는 남편. 과연 그럴까요? 평소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한 마음에 편히 쉬고만 싶은 남편. 방에 누워 TV를 보는 게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왜 누워있던가 TV 보던가. 둘 중에 하나? 네. 엄마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 큰아들 다운이. 오늘의 메뉴는 간단한 달걀 후라이인데요. 잘 익은 달걀 후라이를 그릇에 옮기려는 그때 다급한 마음에 대충 수습해보지만 닦고 있잖아. 역시나 바닥 청소는 하지 않는 다운이. 다른 아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다 먹은 과자 봉지를 방 안에 그대로 버려둡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밖에다 버려. 이런 과자 같은 것도 막 밖에다 버리고. 보라 왜 그랬어요? 안 그래요. 멍친 거예요.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조금 전 과자 봉지를 셋째 하늘이에게 넘겨준 넷째 보라. 잠시 주변 눈치를 보더니 바로 빈 과자 봉지를 방에 집어던지는데요. 완전 범죄를 꿈꾸던 하늘이 그만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흘린 과자 부스러기들을 보고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들. 결국 지나가던 막내가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마는데요.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상황. 무엇보다 아이들의 위생이 걱정됩니다. 한꺼번에 치우라고 하는데 귀찮아 안 치울 때도 있고 엄마가 엄마가 치우라고 하면은 치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포기했어요 제가. 몇 번 말해 한 10번 10번 정도 말해도 말 안 듣게. 아이 입만 아프니까 그냥 말 안 해보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냥 말 안 해요. 아니 제일 먼저가 뭐 나야 뭐 힘들게 일해서 돈 벌면 되지만은 어떻게 뭐 애견마가 더 안쓰러워요. 집에서 애기들 보고 뭐 애들한테 취해가지고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어요. 지금도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다 그런 게 쌓여있는 게 더 애들 보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게 원성도 많이 높아지고 욕도 나오고 막. 드디어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 왔다. 형이 뭐도 잘 먹고. 그런데 9 식구가 먹기에는 반찬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한창 자랄 나이의 6남매. 잘 먹이지 못하는 것이 부모는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야, 저도 이렇게 몇 년 생활해보니까 진짜 먹고는 사는데 물론 적은 식구들은 먹고 살아요. 근데 식구가 많다 보니 그게 또 안 되고 그냥. 어머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힘드셨는데. 좀 답답했죠. 되게 많이. 그리고 애들이 이것저것 사달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돈이 떨어질 때는 누구한테 한 이찬을 빌려가지고 또 사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도 있을 때도 있고. 20년 전 100년 가약을 맺은 장영순, 김병수 부부. 두 사람의 보물인 6 아이들. 하지만 이 아이들 모두 한때 많이 아팠다는데요. 어째 보시면 다운이도 그
애 가질 때 그 임신성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도 8개월만 났어요. 아주 팔사각등이시고 났거든. 애가 한 1.4kg인가 그랬었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인큐베이터 한 5주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살긴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천성 신장도 콩팥 하나 없고 애가 뭐 큰애 같은 건 이제 원칭이 그게 좀 있어가지고 수술을 냈고 어느 장애가 좀 있죠. 하늘이. 셋째 아들 같은 데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완전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걔도 이제 시력장애 상크 그렇고 넷째 보라도 이제 심장 그 동맥관 구멍이 있어 있거든요. 심장 수술 한 번 했고 이게 이제 그런 면이 좀 안 됐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마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정리정돈의 길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정리정돈을 해도요. 다시 어지럽히니까 해도 끝이 안 나서. 다른 친구들 지금 애가 타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좀 그 다른 친구 집에 비해서 다른 막 친구들 놀러 오라고 말도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이는 아름이. 지저분한 집은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고 말았는데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오면 놀릴까봐 더 그럴까봐 못 오겠어요. 좀 마음 많이 속상하고 아프죠.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날 밤 이불 좀 깔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6남매. 아들 이리 와.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해 봅니다. 태양이는 사인 저 주방 차. 해라. 어떻게 좀 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풍이나 이런 거 좀 막아줄 수 있으면 그런 말이 좀 많이 좋았어요. 뭐 도배도 뭐 이런 것도 저기 있으면 좋겠는데 뭐. 옷정이도 같은 게 이제 수납장 같은 게 또 부족하고 그것도 없고 다 망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집 많이 깨끗하고 예뻐지면 좋겠어요. 과연 6남매의 집은 바뀔 수 있을까요? 정리정돈을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초조한 모습으로 검사를 기다리는 부부. 좀 어떠세요? 그냥 떨리기도 하고 무덤도 해가지고. 처음에 그려볼 거는 집 그림이에요. 잘못 그려도 그냥 그런 내 생각. 네, 그리고 싶으신 대로 그리시면 돼요. 집에 지금 환경을 그리는 거예요. 집 환경을. 아니 그냥 그리고 싶은데 그리고 싶은 집을 그리시면 돼요. 제가 꿈꾸고 있는 집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떠오르는 대로. 집을 그리라는 말에 여러 번 확인을 거치는 김병수 씨. 모습을 그리시면 돼요. 쉽게 확신이 들지 않는 듯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나서야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엔 아내 차례. 남편과는 달리 별다른 고민 없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아내. 그림 속에서 이 집의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두워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그동안은 노력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어요? 짜증이 났었어요. 왜요? 이거를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벅차요. 저 혼자 하기에는 막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최근 2주간에? 좀 우울하다는 생각? 죽고 싶다거나 살아서 뭐하나 혹시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셨나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에? 네. 애들 보내고 나서 혼자 왔을 때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이랑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들고 가끔씩 그런 생각 들었어요. 6남매의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집안에 갇혀 우울함과 무기력을 달랠 시간이 없었던 장영순 씨. 힘들어지신 거예요? 네.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부인께서 관리를 별로 네. 안 하시고 네. 부인께서는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사람 마음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앞날에 대한 그런 저기도 없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망인자식 그냥 시간 흘러간 대로 그래서 자기 알아서 하는 식으로 해버리고 알아서 하시겠다고? 아니 일단 저한테 밀어버리고 남편한테? 당신이 해라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애들이 많다는 게 어차피 청소해도 금방 또 어지러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먼지 정도는 없을 정도 누웠는데 막 먼지가 쌓여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 그냥 누워서 보면 그냥 장롱이 오고 옷들 다 기어나와 있고 전기쌤이 떠져있고 여기저기 다 쑤셔놔 버리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쑤셔놔요? 다 그래 식구들이. 아 그래요? 검사를 통해 나타난 두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계신 상태로 보여지고 이 고립 상태가 오래 지속되시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불신감도 많으시고 또 피해 의식도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 그림을 그리셨을 때도 본인은 그림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다른 가족들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 또한 본인이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움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좀 회피하는 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림 검사에서는 그저 정서적인 자원이 좀 부족한 모습으로만 보여졌습니다. 그림의 형상이 좀 단순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내적 자원이 좀 풍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만성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 그리고 걱정을 꾸준히 안고 오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족들의 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일단 남편분도 너무 지금 여력이 안 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행을 안 하는 부분들이 이 가족의 집안에 이 어지럽혀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남편의 빈자리와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집이라는데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이 가정이 필요한 거는 어떤 정서적인 지지나 정서적인 체계가 갖춰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아서 서로 좀 지지할 수 있는 좀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6남매의 집을 진단하기 위해 청소만만 들인 팀이 한평으로 출동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네, 막내. 안녕. 운전선수가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몇 명이세요? 6명이요. 우와, 다복하시다. 방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제가 이제 일단 살펴봐야 그죠? 네, 오늘 이제 어떻게 이리 와. 정리를 할 건지. 자, 선생님 데리고 소개해 주세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가자. 우지야 방금 방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방 우지야, 보여주세요. 방. 가자. 방. 우와, 우주 어디로 갈까? 방이. 자. 우와, 여기 누구 방이에요? 다 부서져서 쓸모없는 가구와 수십 건의 책으로 점령당한 방. 애들이 많아서 그냥 애들 막 사진들. 여긴 지금 현재 누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둘째 아들이 쓰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예, 혼자? 예, 혼자만 쓰려고 그래요. 근데 혼자 쓰는데 문 짐들은 또 이렇게 누가 주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 옷장은 또 서랍장은 서랍이 빠진 자리에 층층이 쌓인 옷. 아이들이 지금 입는 옷도 여기에 보관한다는데요. 장롱이 아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찾고 있고 그거 가요. 구별이 안 되겠다, 그죠? 아이들을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 정리 교육을. 자기 물건 자기가 챙기게끔. 그러고 싶은데 네네. 그 정리하는 것이 아직 못 배워서 그런가 어쩐가. 그럴 수도 잘 있어요. 못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러면 아이들, 좀 큰 아이들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러면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래도 이 나름 얘는 지교복이라고 걸어놓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엉망이네요. 여기도 네. 저희 저는 딸내미 안 쓸 것 거. 같아, 이런 것도. 예, 그렇죠? 저희 딸내미고. 아, 그래도 분리는 좀 됐어요?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그냥 여기다 넣어놨어. 넣어놓고, 네네. 뺐다 넣고. 그럼 저 안쪽 서랍은 전혀 못 꺼내시겠네요. 쓰지도 못하겠네요. 네,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는 것들은 빼내셔야 돼요. 사용하는 것만 좀 놔두시면 그래도 방이 좀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위쪽도 지금 안 쓰는 거 막 먼지도 많고 그래요. 그죠? 네. 저 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보니까 막 몇 년째 된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도 건강상 안 좋거든요. 네. 먼지 너무 쌓인 것들은 좀 꺼내시고 네. 안 쓰는 가구 빼고 필요한 것들만 딱 남겨놓으시면 이 방도 그래도 활용도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예, 우리 큰애, 둘째. 둘째. 아, 네. 여기 너 혼자 써 방을? 네, 그런 편이에요. 왜? 동생들이랑 형이랑 뭐 어떡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 아, 그러면 누나하고 아, 같이 누나, 자요. 아, 누나가 같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니? 저요? 의자 놓고 여기 이불 깔고. 또 이거 뭐야? 빨래 해놓은 거야. 빨래 해놓은 건데 여기서 또 옷 어떻게 찾아 입어? 저요? 5개 있네. 그럼 막 아무거나 입어? 네. 장롱은 또 애들이 저기 해가지고. 다 이거 누구 거? 제 거 아니면 누나 거요. 근데 학교 갈 때 교복을 찾으려면 얼마나 걸려 시간이? 적으면 10분? 교복 찾는데? 네. 그럼 학교 지각하겠네 맨날. 아니죠. 왜? 빨리 일어나서 빨리 하고. 저도 지금 어떻게 다 해야 될지 방이 너무 좁은데 여기저기서 주신 것들로 꽉 차놓으니까 다운이가 쓸 수 있는 방도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옷더미하고 막 같이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내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구 배치를 제대로 하면 쓸만해요. 그리고 안방의 경우 체계적인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또 지금 장롱도 보세요. 네, 여기도 장롱이 있어요. 덩치만 크게 있는데 장롱 안을 봤더니 실제 양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불도 마찬가지고. 이거 문도 안 달리고 이래서 이걸 차라리 빼내버리면 안방을 넓게 쓰실 것 같고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살짝 가려주면 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장난감도 지금 아이들 거요. 너무 막 섞여 있잖아요. 그것들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각각 분리해주는 아이들 정리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키는 게 좋거든요. 이건 안방을 둘러보던 중 벽에서 발견된 커다란 구멍. 집이라 애기들이 하도 이렇게 막 저기 해가지고. 보수공사 한 번 하지 않고 40년을 살다 보니 벽지가 상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늘은 도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아, 흙이 진짜. 벽지를 조금만 건드려도 흙가루가 묻어나는 심각한 상황. 아니 어린아이들이 이 방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먼지도. 감기로만 살고 막 몇 개월 한 3개월 동안 막 감기 병원에 입원하고 먼지가 너무 많아. 먼지도 많고 네. 춥고 저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거. 이러니까 어머니 감기가 걸리지. 이거 봐요. 먼지 좀 봐. 이거. 이런 거는 그냥 잘라서 버리기만 하면 될 텐데 오늘은 좀 싹 정리를 먼지까지 다 그냥 끌어내야겠네. 아주.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했던 문제의 할머니 방 진단에 나섰는데요. 이 방이 제일 심란하네요. 너저분하게 쌓인 옷가지와 살림 때문에 창고로 방치된 방. 천장까지 가구들이 가득 차서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온갖 걸 다 여기다. 여기서 어떻게 주무셔? 그냥 이거 따로 주무세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버리지도 않고 그냥 놔두셨어요? 빈 박스, 먼지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인지 창고인지 알 수가 없네. 아이고야. 이것들도 지금 아주 오래됐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그래도 여기 이름을 써놨네. 나름대로 뭐 아름이, 보라 이렇게. 근데 유지가 잘 안 되는 거고요. 네. 요건 꺼내실 수도 없겠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짐이 있어요. 그렇죠? 서랍 어떻게 열어? 열리지도 않아. 망가진 거를 혼자서는 못하니까 근데 못하는 게 애 아빠는 주말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오고 그러니까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셨구나. 네. 그동안 혼자 못 하셨으니까 오늘 저희들이 도와서 안 쓰는 건 싹 꺼내버리고요. 쓸 수 있는 가구 안에다가 방법을 제가 제대로 제시해주면 그대로 배우셔가지고 논다면
똑같은 가구에 더 많은 양의 옷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먼지 어머님도 진짜 할머니도 감기 많이 걸리시겠네. 네, 많이 걸으세요. 공기 좋은 데서 사시면서 공기를 더 아주 그냥 아니 더 공기가 안 좋아 방안이 오히려 그렇죠? 이 좋은 공기를 활짝 마실 수 있도록 문 활짝 여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가감하게 버리시고 예. 그리고 쓸 수 있는 거 안에다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나 다 이렇게 뭐 도구들은 많이 사셨어 보니까 예. 뭐 정리함이나 이런 건 참 많아요. 근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런 계절 옷들을 잘 잠으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서 이름표를 붙여놓는다면 다음에 찾기가 편하실 텐데 그렇죠? 예. 그냥 저 쓸데없이 비어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죠 저런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나 가구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공간을 더 넓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거를 괜히 누가 준다고 갖고 오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하는 대로 분류가 안 돼 있고요. 뒤죽박죽 분류가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 가족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의 어떤 영역이 정확하게 또 거기도 분류가 안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혀 아이들이 정리하는 방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날카로운 진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리정돈에 나섰습니다. 6남매의 집은 우리가 접수한다. 최고의 클린 드림팀 총출동! 하나, 둘, 셋, 화이팅! 더러운 집과의 한바탕 전쟁을 위해 위풍당당 입장하는 정혜의 멤버들. 우리 봉지 없죠? 정리 시작 전 공기순환을 위해서 문을 열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문 떨어지면 어떡해요? 온갖 잡동사니로 집은 이미 포화 상태. 집이 좁은 상황이라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살림을 마당으로 꺼내서 분류하기로 결정. 다 끄집어낸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집안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옷들. 전문가들이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옷의 양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옷을 밖으로 던져서 분류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더운데. 방마다 쏟아져 나온 옷들로 이번에는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옷하고 전지 왜 이렇게 많아요 옷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기 초등학교 때 사진이다. 내 초등학교 사진. 어머님 초등학교 때 사진이라고? 네. 되게 신기하다. 이런 사진 보면 좀 어떠세요? 보고 싶고 그런 친구들. 사진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아무데나 두는 주부. 정리정돈, 너 아직은 참 낯설다. 그녀에게 정리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가 봅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도 모습을 드러내고 상을 옮기는 내내 눈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먼지들. 40년 동안 쌓인 묵은 먼지를 오늘에서야 털어내는데요. 한눈에 띌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먼지 덩어리. 20년째 제자리를 지킨 장롱이 사라지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좁은 틈새까지 차지한 잡동사니들. 클린하우스 사상 최악의 주거 상태. 6남매가 다량의 먼지와 기나긴 동거를 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버님. 엉망이래. 너무 좀 말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뭐랄까 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손도 못 대고. 가구가 빠진 자리에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의 정체는 여기 있는지도 몰랐네. 어머니 어떤 게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가방이요. 이거 찾아있었거든요. 이거는 써. 그 가방이에요? 네. 팽 잡은 것 같아요. 초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분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선풍기 세대에 의지한 채 물건, 더위와 사투를 벌인 전문가들. 정리정돈을 향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정리가 한창인 가운데 무엇인가를 들고 오는 남편. 요즘 뭐 하시게요? 아 이거 좀 더운 게 여기에다 차가운 막 좀 쳐준다고.
클린하우스 프로그램이 생긴 후 천막까지 동원된 작업은 처음인데요. 가족들의 정성으로 완성된 그늘막. 얘를 세워줘. 시원한 물을 건네준 아이들 덕분에 다시 기운을 충전하는 클린하우스 드림팀. 아내를 도와서 정리에 나선 남편.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 어떠세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요? 네. 그때 6남매의 집을 찾은 낯선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저희요. 저희 협회에 호남 쪽 총괄하시는 이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도배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직접 다 섭외하셔서 도움을 직접 주시고 있죠. 처음이야, 처음. 네, 이런 분들 처음이시죠? 돈 내셔야 돼. 싸게 해드릴게. 클린하우스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도배 작업. 오늘 이런 집 보시면 좀 어떠세요? 때를 부수고 다시 씻었으면 쓰겠어.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했지 이제 예쁘게. 방 3개에 모두 진행된 도배. 집 좀 이렇게 뜯어놓으니까 좀 어떠세요? 신나네요. 이 집이 40년 돼가지고 때가 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당을 가득 채운 짐도 서서히 정리되고 옷가지를 계절에 맞게 분류하며 마지막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청소를 시작하는 넷째 보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요령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걸레 한 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방 한 칸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죠. 장난감 정리에 나선 셋째 하늘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는데요. 옷 정리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캐는 방법. 개는 방법. 네. 네, 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공간의 목적을 생각하세요. 네. 그럼 이 장에다는 뭘 넣을 건지. 서랍에 여기는 티셔츠만 이렇게 골라서 놨어요. 네. 책꽂이에 책처럼 네, 이렇게 꽂아져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거 꺼내실 때는 손을 이렇게 쏙 집어 넣으세요. 내가 원하는 공간에 네. 쏙 집어 넣으셔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얘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접으셔서 네.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 손을 밀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서 넣으시면 네. 쉽게 꺼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곳을 전부 놨어요. 근데 누구 건지 저는 아직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구분을 해서 분리하신 다음에 각각 접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네. 보시고요. 옷 정리를 유독 못하는 엄마를 위해 정리 전문가가 제안하는 간단 정리법. 종이 가방을 활용해서 훌륭한 수납함 만들기. 어차피 필요가 없어서 잘라내고 접었던 부분은 이 안쪽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접힌 부분으로 접어넣으시면 이게 하나의 상자가 나오면 잘 접으면 어때요?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죠? 네. 예. 그럼 여기다 저희 이제 속옷 같은 거를 접으셔갖고 이렇게 탁 세워서 놓으시면 하나의 집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서랍 안에다 넣어놓으면 옷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도 지 옷을 접은 다음에 여기다 탁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물건을 정리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어머님이 이것들을 보관할 집을 안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모두 마친 그날 오후. 기대하시라. 가장 심각했던 할머니 방.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갑니다. 짠. 들어가. 어딜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보세요.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우와. 할머니 방 너무 좋아졌는데. 도둑이 든 것처럼 어수선했던 방이 할머니와 두 자매가 예쁜 꿈을 꿀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주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고 일단 창문 같은 데 커튼도 돼 있어서 좀 여름에 이제 파리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안 들어오고 이제 시원해질 것 같고 마음에 들어? 일단 좋아요. 최고예요. 들으세요? 네, 최고예요. 근데 막 들어왔을 때 네. 답답하게 놓여있던 장롱들이 네. 예, 제가 안 쓰는 가구들 망가진 건 좀 빼고요. 장롱을 네. 이쪽으로 밀어서 오늘 아주 저희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좁은 방을 더 비좁게 만들었던 과거와 달리 가구의 재배치로 2배는 넓어진 방.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그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를 텅 비게 해놓고 책꽂이로 막아놓으니까 뒤쪽은 아무것도 물건을 놓을 수가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옷을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관을 해서 식구별로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겨울이 됐을 때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여름 거 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공간을 좀 활용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입구에 들어와 있던 이 복잡한 것도 안쪽으로 밀어서 자, 아이들별로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이런 위치를 잡으실 때는 막 뒤죽박죽 놓지 마시고요. 키가 큰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놓으면 훨씬 더 정리하게 된다고요. 이 방은 이제 할머니하고 아름이하고 보라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예, 여자들만 여기 쓰시고. 예. 아름이 이름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그럼 아름이가 지금 교복 입고 다니잖아. 그럼 여기다 걸어놓고 그 지금 이 계절에 입는 옷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럼 아름이는 여기 자기 물건을 여기다 다 속옷 여기다 놓고 양말 놓고 겉옷 바지 이런 식으로 놓으면 정리가 되잖아요. 물건을 항상 제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언제나 교복은 여기다 걸어야 돼. 알겠지? 유지할 수 있지? 예, 예, 여기서 갈아입고 가고. 자, 여기는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공부방은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죽인다. 와. 오, 좋겠다. 부서진 가구와 무질서하게 쌓인 책으로 아이들의 집중을 방해했던 방이 정리 후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절로 생기는 행복한 공부방이자 6남매가 힘을 합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잡동사니가 가득했던 장롱에는 9식구의 이불이 자리에 드디어 제 기능을 찾았습니다. 한옥이다 보니까 흙집 한옥이었잖아요. 겨울철에 아버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너무 추워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저 이렇게 브라인드나 커튼 같은 걸 쳐서 또 외풍을 좀 보호해 주라고 그런 것도 지금 다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유지만 하셨으면. 자, 여기는 남자끼리 쓰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꾸며봤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꽂이는 다 이렇게 키를 맞춰서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안 보이는 쪽부터 키 순서대로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다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노는 방은 저쪽 방이고 공부하는 방이야 이렇게 해서 약속을 좀 지키시게 해서 책도 항상 본 다음에 어떻게든 제자리에다 놓게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벽지가 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오셔서 초록 가까운 이런 아이들이 이 학습을 하시기에는 뭐 색감으로라도 아이들 좀 안정을 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동생들하고 이 방을 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는 청소하는 날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청소 반장으로 내가 오늘 임명을 해줄게. 청소 반장이야? 네. 그래서 아주 집을 깔끔하게 유지해서 제가 한 달 뒤에 올 거야. 검사하러. 언니 방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들어오는데 지금은 깨끗해요. 근데 왜 안 치웠어요? 앞으로 정리 열심히 할게요. 가족들의 물건이 한데 뒤섞여 생활하기 불편했던 안방. 어떤 변화를 보여줬을까요? 들어오시겠어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깨끗하다. 너무 어때요? 너무 이뻐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잡동사니가 가득했던 안방은 가족들이 언제나 들러 푹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행거와 수납장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여기 뭐 있었죠? 안방에 기억도 안 나 이제 막. 기억도 안 나. 안방에 뭐 있었지? TV 또 장롱이 막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장롱을 제대로 활용 못 하셨잖아. 문도 막 떨어져 있었고. 장롱을 좀 치워서 버리고요.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옷을 접어서 보관할 공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칸이 좀 여러 개 있는 서랍장을. 그리고 집이 좁을수록요. 가구를 어두운 색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얀색을 썼을 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흰 가구를 좀 배치를 해봤고요. 우리 막내 2명 있었잖아. 우주하고 태양이 장난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닥에 늘어져 있었는데 아이들도 장난감에 집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다 여기다 만들어서 넣었어요. 장난감 집을. 그리고 이제 태양이는 뭐 사소한 거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여기다 기저귀나 이런 거 놓고 또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응급하게 약품을 많이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얼른 눈에 띄게 놔뒀었고요. 또 이 방도 역시나 너무 겨울에 추워.
F품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다 어떻게 했냐면 요거 이렇게 예쁘죠? 네, 분위기도 주면서 따뜻하게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또 저희 또 다 이렇게 달아보니까 분위기도 색다르시고요. 또 혹시 이러다가 일곱째 아이를 혹시 그러실지도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또 순서대로 다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여기 딱 빨래 걷어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놓고요. 자기 빨래를 다 고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옷을 접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자기 서랍에 딱딱 넣게끔 아이들도 스스로 정리정돈 습관이 좀 길러질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떻게 드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름 옷 반팔만 정리할 거예요. 먼저 옷을 이렇게 펴보세요. 티셔츠를 펼친 후 A4 크기의 파일을 놓습니다. 그 다음 판 위로 판을 포개 접고 옷을 한 번 더 접은 후 판을 빼내면 됩니다. 쭉 빼세요. 공책을 빼세요. 그렇지. 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안 접힌 사람. 이렇게 접혔어?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더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그렇지. 우리 하늘이 너무 잘한다. 자, 어때? 옷이 어떻게 찾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무슨 옷인지 알 수 있게 색깔 보고. 책꽂이에 책이 꽂아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접는 옷 말고 옷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셔츠 같은 거 꾸며지잖아요. 찾기 편하게 이것도 같은 종류 끼리끼리. 아이들 거는 어머님이 좀 꺼내주라고 얘기해요. 보신 소감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요. 네. 그게 정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제자리 계속 놓고 또 놓고 하는 게 유지.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리 잡으시고 그다음에 유지하시고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아이들도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집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고생 많았으니까 고기 먼지도 많이 꼈을 관계 오늘 삼겹살 사다가 고기 좀 먹자.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먹는 가족의 특별한 첫 식사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가는 가족들. 오늘 저녁은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삼겹살인데요. 별치 삼겹살. 와 이거 비싸네요. 별치 삼겹살이. 진짜? 얼마에? 와 13,000원. 그래. 와 너무 이 정도 비싸서 금액이 비싸서 좀 싼 삼겹살로 먹어야 되겠다. 3만 원쯤만 좀 달아주세요. 평소에 좀 삼겹살 같은 거 좀 자주 드세요? 자주는 못 먹고 이제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연구 탈때 그래서 제가 지금 깐깐한 엄마도 오늘만은 아이들에게 크게 인심을 씁니다. 덕분에 한껏 신이 난 아이들. 마트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과자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게 과자 같은 거 자주 사주세요, 엄마가? 아니요. 잘 안 사주. 돈 옆에는 엄마 아빠 돈 옆에는 안 찾아. 막 서운하고 그러진 않아요? 먹는 욕심이 좀 많아 애들이 가지고 밥은 많이 안 먹는데 과자는 좀 많이 먹어요. 과자도 사주는 게 좀 뭐 남들 한 2, 3천원 들어갈 거면 저희는 보통 10,000원에서 2만 원 돈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을 사줄 때마다 항상 지갑을 생각하게 되고 두 번, 세 번씩 망설이게 돼요. 과자 살 때. 9 식구가 먹을 고기와 과자를 조금 샀을 뿐인데 순식간에 7만 원을 넘어버린 가격. 괜찮을까요? 애들이랑 나오면 좀 정신 없으시죠? 네, 특히 막내들 때문에 막 애들이 막 뛰쳐나가니까 머리가 아파 여지러워. 안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아빠. 한번 입자. 좀 가격이 많이 나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요. 사줘야죠, 뭐. 좀 자주 오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오면 좀 어때요? 최대한 싼 거 뭐 가격 같은 거 잘 고려해가지고 사시고.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그날 저녁
새롭게 바뀐 집에서 열리는 첫 고기 파티를 위해 정성스레 상추를 씻는 장영순 씨. 참치가 어마어마하세요, 선생님. 불판에서 익어가는 고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드디어 노릇노릇하게 고기가 구워지고 가족의 사랑도 무르익어 갑니다. 고생했어. 많이 먹어. 맛있어요. 진짜로? 또 싸줄까? 오늘 고생한 서로를 위해 사이좋게 쌈을 싸주는 가족들. 아빠 이 되게 크다. 고마워. 그동안 아이들과 싸우기만 했던 엄마. 아이들이 싸준 상추쌈의 맛은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밥상 앞에서 큰 소리 없이 즐겁게 식사를 하는 가족들. 마음속으로 집도 마음도 늘 오늘같이 평화롭기를 바라봅니다. 집도 치워졌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개운하죠. 개운하고 기분 좋고 여기 맺혔던 기분이 쫙 풀린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죠. 이제 깨끗하게. 깨끗한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꿈이었는데 아니 그 꿈이 이루어져서 좋아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정리정돈과 청소를 통해 다시 태어난 가족들의 보금자리. KBS KBS KBS